공포. 나는 아니야. 아마 그때가 5월 10일 날이었을까 그럴 거야. 주말인데 일요일 마지막 날이라 괜시리 기분이 좀 더러운 그런 상태로 집에 걸어 들어왔거든. 근데 내가 그 전에 벌써 술을 좀 많이 먹었어. 그때 왜 너도 있었잖아.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복명동에서 소주 한잔하고. 그런 거 같다. 근데? 그때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봐. 집에 오니까 계속 딸꾹질도 나고 좀 어지럽고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부터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잖냐?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니까 띵 소리 나면서 열리길래 계단으로 걸어갔지. 근데 거기가 신축인데 공사를 개판으로 해놔서 계단 센서 등이 계단을 다 오르면 켜지는 거야. 아 맞다. 니네 빌라 계단 센서 원래 감도가 좀 안 좋던데. 난 천장이 높아서 그런 거였는데. 아니야. 그거 계단 꺾이는 부분에 오르면 불 딱 들어오거든. 그래서 2층이 우리 집이니까 1층하고 2층 사이 그 중간에 딱 들어서서 다시 계단을 오르려고 몸을 트니까 불이 확 켜지더라. 근데 그 계단에 할머니 한 명하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앉아 있는 거야. 날씨도 쌀쌀한데 둘 다 반팔이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를 뻔한 거 간신히 참고 있었거든. 그래서 옆으로 비켜서 올라가려고 살짝 틀어가지고 지나가는데 곁눈질로 살짝 밑을 봤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더니 내 눈을 똑똑히 보는 거야.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왜 쳐다보는 건데? 나도 모르지. 무시하고 지나갈랬는데 내가 술 먹으면 원래 잘 넘어지잖아. 재수도 없게 하필 그때 계단에 걸려서 미끄러졌는데 뒤로는 안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쪽팔리고 그런 거보다 왠지 등이 오싹하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단에서 막 낑낑대고 있었지.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게 아파오면서 도저히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뒤에서 계속 히히히히히 이런 웃음소리가 나는 거야. 못 참겠더라고. 할머니 뭐가 그렇게 웃겨요. 짜증나 죽겠구만. 애써 태어난 척 일어서지도 못하고 고개만 돌려 말했어. 그때 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세 명 다 움직임이 없어서인지 센서 등이 절묘하게 꺼지는 거야. 아무리 갑자기 꺼진 등이라지만 어쩜 코앞에 있던 할머니랑 애기는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거야. 우리가 웃은 거 아닌데요?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아이의 목소리가 순간 섬찟해서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참고 벌떡 일어나려는데 바로 뒤에서 어깨를 꾹 잡으면서 총각 지금 혼자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우리랑 더 있어. 언제 올라온 건지 눈앞에는 배꼽까지밖에 안 오는 꼬마아이가 애늙은이 마냥 실룩거리는 입으로 할머니 말 들어. 라고 말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던 그 아이의 눈동자. 난 그 눈동자밖에 보이질 않았어. 너무 짜증나고 무섭고 해서 쌍! 하며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지. 근데 슈발 그게 꿈이더라고. 시간은 2시였고. 아니 그게 다야? 광분해서 친구 놈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저를 응시하면서 차분하게 말을 꺼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니네랑 헤어진 시간이 11시 반쯤이었나? 집 앞에서 먹었으니까 집에 아무리 늦게 와도 11시 50분은 됐을 텐데 그 20분간의 기억은 생생했다고. 틀림없이 난 그 할머니랑 꼬마 애기를 봤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에서 자고 있었잖아. 이상하다 싶었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오싹한 마음에 괜시리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거실과 주방 사이에 투명 유리로 된 문 사이로 보이는 우리 집 현관문에 시선이 고정되더라. 끼쿵 끼쿵. 내가 문을 안 닫고 와서일까?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반복하고 있더라고. 복도에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 집의 열린 문을 통과해 신발장과 싱크대 앞까지 환히 비추고 있더라. 그래서 난 금세 좀 전의 기억들은 잃어버리고 과음으로 인해 갈증이 나던 터라 문도 닫을 겸 겸사겸사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터벅터벅 한 걸음을 내딛고 오른발을 내딛는데 왼쪽 다리에서 갑자기 통증이 막 오는 거야. 그러면서 힘없이 방바닥에 쓰러졌지. 바닥에 너무 세게 넘어져서 무릎을 손으로 비비면서 막 바둥대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작은 공간이 갑자기 시야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 침대 밑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양반 자세로 고쳐 앉고 허리 숙인 후 머리를 쭉 내밀어서 침대 밑으로 손을 딱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야 그게 다야?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뭐지 싶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밑을 바라봤는데 아까 그 남자애랑 똑같이 생긴 애가 노려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눈만 보이고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뒷걸음치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또 한번 쿵 하면서 닫혔거든? 문이 닫히자 금세 어두워진 방 안이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불부터 켜야겠다는 생각에 뒤로 슬금슬금 기어가서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어. 딸깍 스위치를 누르자 갑자기 환해진 방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며 부신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 끼리리리 끄르르 옆에서 귀에 거슬리는 유리 긁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길래 쳐다봤지. 그 현관문 앞에서는 키가 매우 큰 검은색 한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싱크대 밑에 있는 내 보온밥솥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해놓고 10일도 넘은 곰팡이 핀 밥을 양손으로 엄청 빠르게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야. 잠시 뒤 그 중년의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는데 눈과 코, 입은 모두 뻥 뚫려 있더라고. 그리곤 썩어 빠진 턱 사이로 밥알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쯤 내 쪽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 이제 일어났어? 그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지쳐갈 때쯤 끄르륵 끄르륵 소리를 내면서 침대 밑에서 한 아이가 팔꿈치만을 이용한 채 기어나오는 거야. 내 마지막 기억으로는 그 현관 쪽을 쳐다보면서 아빠 나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현관 쪽으로 기어갔어. 그리고 난 난생 처음 보는 기절이라는 걸 그때 해봤지. 이튿날. 그래서 기절하고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베란다에 무슨 커튼을 쳤겠냐?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막 뒤척이다가 강렬하게 쏘아대는 햇빛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 땡땡아, 어제 잘 들어갔어? 술 많이 먹었더만. 나는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이게 도저히 입이 안 열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니까 친구 녀석이 뭐여 아직도 저 자는겨? 좀 일어나 이 배짱이 새끼야. 밥 챙겨 먹고 일어나면 좀 콜 좀 해라이? 하면서 끊더라고. 진짜 뭐지? 이런 생각에 턱이 뭐 잘못됐나 싶어서 손으로 억지로 턱 부위를 만졌는데 퉁퉁 부어있더라고.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안 그래도 술 먹고 방바닥에서 자는 바람에 얼굴도 퉁퉁 부었는데 말이야. 어제 내 눈으로 봤던 그 생생한 기억들이 꿈인 것 같아서 그래도 속으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컴퓨터 앞에 전신 거울로 가서 턱 상태 좀 보려고 일어났거든. 근데 다리가 갑자기 움찔하면서 욱신대길래 불안한 마음으로 사각 팬티를 살짝 들어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퉁퉁 부어있더라고. 뭐야? 그럼 일단 계단에서 넘어진 건 맞나 보다. 그치? 그래, 확실하다니까. 29살 먹고 벌써 그것도 기억 못하면 술 끊어야지. 그래서 아픈 허벅지 잡고 비비면서 오리마냥 뒤뚱뒤뚱 전신 거울 앞에 섰는데 얼굴이 멀쩡한 거야. 이건 또 뭐야? 짜증나는 거 알지? 손으로 만지면 아프고 부어있는 느낌이 확 나는데 거울로 보니까 그냥 멀쩡한 거야. 기분 더럽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턱에 손을 올리는데 분명 나는 턱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질 않는 거야. 술이 덜 깼나? 헛게 자꾸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술이 덜 깼나? 헛게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를 심하게 흔들고 뒤통수 있는 부분을 막 때렸어. 정신 좀 차리려고. 뭔 일인가 싶어서 머리카락도 좀 쥐어뜯고 그렇게 다시 천천히 고개를 올려서 거울을 봤어. 거울 속에 난 아주 말끔히 정리된 좀 전에 그 상태로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가지런히 벌리고 차렷 자세로 그대로 날 노려보고 있더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머리가 떡져 있고 그나마도 손으로 쥐어뜯어서 뻗진 상태로 턱은 약간 붓고 눈은 퀭한 전형적인 숙취 제거하는데 다크서클 진한 청년에게 뻔한데 거울 속에 난 내가 아닌 걸 그냥 알 수 있겠더라. 말도 좀 걸어보지 그랬냐? 네가 내 상황이었어 봐. 벌써 기절해서 뒤로 넘어갔을걸?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 이모가 무당이잖아. 이모네 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터라 날도 좀 밝고 해서 거기다가 거울 속에 내 자신은 무섭다기보다는 호기심이 더 생기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해서 TV를 켰어. 일단 내가 공포에 떨지 않는다는 걸 내 방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침착하게 TV를 켰어. 이모가 그랬거든. 설사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형체를 보거나 느끼게 되면 겁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담담하게 하던 일 하는 게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피해는 주지 않을 거라고. 근데 참 재수라는 게 없더라. 내가 그 집 좀 이상하다고 예전부터 그랬잖냐? 그래서 이사갈 생각에 생각 없이 공과금 안 냈었거든. TV가 잘렸더라고. 계속 화면은 치지직거리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오싹한 게 평소에는 그 듣기 싫던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무슨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야. 휴, 그나마 TV도 켰고 빨리 나가서 애들이나 만나서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화장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직도 등을 돌리고 TV를 시청하고 있는 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거울로 보이는 TV에서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모습을 침대에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서 실실 웃으면서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순간 느낀 게 무섭다기보단 그냥 이거 왠지 유체이탈인가 싶어서 TV에서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러듯이 유체이탈하면 자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침대에도 바닥에도 내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저거 그럼 귀신인가 싶어서 좀 전까지도 그냥 당당하게 없는 척 무시하고 씻고 나가려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발이 떨어지질 않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개 무섭다 그거. 거울 속에 네가 너 아닌 건 확실한 거네? 그래.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꿈이면 깨고 유차이탈이면 돌아오고 귀신이면 도망가라고 소리를 콱 지르려고 한 나는 거울 쪽으로 향해 돌아섰고 목까지 올라온 내 비명 소리는 거울 속에 내가 침대에 앉아서 TV 시청을 하던 내가 푸사다다닥 뛰어오더니 한 손으로 내 목을 콱 조이는 거야. 거울의 안과 거울의 밖에 몸을 반쯤 걸치고 좀 전까지만 해도 나의 모습을 했던 그 모습은 순식간에 어제 새벽녘에 본 그 키가 큰 중년의 남자였어. 거울의 안쪽에 몸을 반쯤 걸치고 손과 얼굴에 돌출 부위만 나온 그 사람의 그 얼굴. 눈알이 없고 코도 미이라처럼 뻥 뚫려 있었는데 쉴 새 없이 분비물이 쏟아나오면서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쥐고 있고 한 손으로는 자기 턱을 잡고 있는 거야. 제발 꾸미길 바라면서 점점 몽롱한 기분이 들면서 의식을 잃고 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던진 한마디는 이게 현실이다. 깨지 못해. 많이 아프지?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이상하게 싫지 않은, 오금은 저리는데 이상하게 기분 좋은, 정말 말 그대로 달콤 쌉싸름한 기분이더라고. 진짜 네가 귀신에 홀린 게 맞나 보다. 목 졸리는 게 기분이 좋다고? 이상하지? 근데 진짜야. 그때 나는 이게 현실이다, 깨지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왠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더라고. 그냥 그렇게 맥없이 정신을 놓고 눕게 되면 내 몸도 져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발악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목 젖이는 데가 담배를 많이 피고 잠을 못 잤을 때처럼 깔깔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목이 까끌까끌한 느낌이라니까. 네 키가 180이 넘는데 널 한 손으로 들었다고? 적어도 난 그때까지는 정신 차리고 있었거든. 내 왼쪽 허벅지가 더 아프기 전까진 말이야. 그건 또 뭔 소리야? 허벅지가 더 아프다니? 허공에 4, 5cm 떠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나한테 정말 마지막 희망조차 잃게 하는 그 꼬마 아이의 행동,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왜? 그 중년의 남자가 날 한 손으로 목 조르면서 처음에 무표정이었는데 내가 계속 발악하고 그러니까 뭐가 재밌었던 건지 갑자기 계속 실실 쪼개는 거야. 힘이 많이 들 거야. 그치? 난 대답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거울 속에서 목 조르던 남자의 뒤편, 그러니까 실제 나의 뒤쪽에 있는 행거에서, 정확히는 청바지 걸려있는 부분 알지? 아이 씨발, 내가 빌려준 청바지도 있잖아 거기. 그 청바지를 해치고 어젯밤 그 꼬마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나오더니 내 바로 옆에 서는 거야. 그러더니 아빠,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내 허벅지 부분을 계속 팔로 쿡쿡 찌르는 거야. 이상한 구호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야. 아마도 어기야 으차, 어기야 으차.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점점 나를 거울 속으로 밀어붙이고 나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어. 허벅지 쪽의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검정 한복의 중년 남성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핑 돌면서 진짜 오줌 쌀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의식을 잃었지. 전화 좀 하지 그랬어 그럴 땐. 야 무슨 전화냐. 내가 그날 저녁에 일어났을 때부터 진짜 하드코어 공포더라.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만 보이고 나만 느끼고 그러면 진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더럽다. 밤에 누가 왔어? 밤에 친구 녀석이 나 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야. 내가 깨진 거울 앞에서 피 흘리고 있으니까 이놈이 내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이라도 한 줄 알고 막 애들한테 전화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나 봐. 그렇게 방 안에서 이것저것 통화하는 친구를 보고 내심 다행이다 싶고 안심되고 그래서 웃고 있었거든. 원래 그 녀석이 좀 친구들한테 끔찍하잖아. 그렇게 또 다른 친구랑 통화되고 그 친구가 차 끌고 집 앞으로 온다고 했나 봐. 그때 행거에 걸어둔 청바지와 정장 사이에서 얼굴만 쓱 나오더니 그지 같은 그 귀신들 두 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실실 쪼개면서 잠시 후에 둘 다 한 팔씩 내밀더니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인사라도 하듯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순간 어버버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니까 왜? 갈아입을 옷 줄까? 하면서 행거에 걸려있던 바지랑 난방을 꺼내들었는데 전혀 보질 못하더라고. 진짜? 그럼 너한테만 보여야지. 다 보이면 되냐? 우린 어깨 사르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괜히 이런 말 꺼내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렇게 친구가 집 앞에 오자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나를 들쳐업고 차까지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때까지도 난 못 일어나겠더라고. 눈만 퀭하게 떠서 숨조차도 쉬기 힘든 가슴에 심장 빼고 다 있는 듯한 왠지 그런 느낌?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친구 차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 그 와중에도 잠이 오냐? 야, 나 진짜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잔 거야 이 바보야. 그렇게 차 안에서 꽤 오랫동안 잔 것 같더라고. 사창동에 있는 최병원에 가서 간단히 링겔도 맞고 이마가 유리에 좀 긁혀서 찢어진 곳은 다행히 꿰매지는 않아도 될 정도의 상처라고 하더라고. 그나마 다행이지 뭐.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한 외상들 소독하고 링겔 다 맞고 집에 가는 길이었지.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 땡땡아, 뭐 힘든 거 있어? 집에서 막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 아니야. 전화도 좀 자주 하고 가까이 사는데 얼굴도 좀 자주 보고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던 운전해준 친구도 한마디 거들더라고.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너 그냥 술 먹고 거울에 부딪힌 거지? 그런 말 듣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아니야, 나 집에 귀신 있는 거 같아 라고 말을 하겠냐. 이 새끼들 분명 놀릴 게 뻔한데. 그래서 그날 저녁은 도저히 그냥 못 들어가겠더라고. 집 앞에서 술 한잔 사달라고 한 잔 먹고 들어가자고 내가 먼저 말을 꺼냈지. 지체 없이 대답하더라고. 안 돼, 뭔 개소리야. 소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술이요.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냥. 운전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고 이해질세라. 이따 죽집 문 여는 데 있음 죽이나 한 그릇 사갈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이런 살가운 말들이 그땐 왜 그렇게 서운하고 답답했는지 넌 알지? 그치? 야, 답답하다 너도. 남자가 대수냐? 죽게 생겼는데 말을 하지 그냥.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 파라솔에서 커피 한 잔씩을 마시는 걸로 애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봐야 했지. 진짜 들어가기 싫더라고. 너무 싫었어. 그래서 집 앞에서 담배를 한 5개는 핀 것 같아. 그렇게 담배를 피다가 누군가 째려보는 그런 쎄한 느낌이 있잖아.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2층인 우리 집을 쳐다봤지. 거기에는 그 검은 한복의 중년의 남자가 꼬마의 목을 팔꿈치 안쪽으로 감싸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하늘 높이 치켜 올린 뒤에 나를 향해서 계속 흔들어대는 거야.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는 것 마냥. 뒷걸음치면서 물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그 목을 조이고 있던 그 아이 어디서 많이 본 아이인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 씨발 내 동생이잖아. 진짜 그때부터는 귀신이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니까 입에서 쌍욕이 나오더라니까. 너 씨발 새끼야 거기 그대로 있어라. 내 동생한테 털끝만 손대라. 진짜 나 죽고 넌 영영 이 생에서 못 벗어날 테니까. 헉헉거리며 흥분한 숨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난 빌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있었어. 띠리리리릭 철컥. 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잖아. 난 그냥 문 안쪽의 사람을 어깨로 밀치면서 지나가는데 부르더라고. 청각 정말 들어가지 마. 여기 있다가 들어가라니까? 아 맞다, 그 할머니였어. 어제 그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할머니. 그래서 나도 그때는 정신도 멀쩡하고 귀신 같은 거 정말 안중에도 없었거든. 정말 흥분한 상태여서 가까이 가서 말했지. 할머니, 저 지금 장난칠 기분도 아니고 놀아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좀 가세요. 그런데 틀림없이 어제도 오늘도 본 그 할머니 맞는데 할머니가 계속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내 손주놈이 좋아할 텐데 말이야. 짜증이 날 대로 나버린 나는 그냥 확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그냥 생각하고 올라갔어. 동생이 지금 귀신한테 붙잡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는 온갖 문이란 문은 다 열려져 있는 거 있지. 무슨 문? 도둑이라도 들어온 거야? 아니, 베란다 양쪽 문이랑 화장실 문, TV 다이 밑에 문, 마지막으로 베란다에 둔 여자 화장대 수납장 문까지. 그 소리가 얼마나 음침한지 사방에서 울려대는 삐그덕삐그덕, 마치 무슨 악마들의 울음소리 같았어. 나한테는 무슨 최면 소리 같고 그 몇 초 사이에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내가 집 문을 닫질 않았거든? 혹시나 동생이 잘못되거나 내가 본 게 귀신이 아니라면 비명이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 안쪽으로 몸을 돌린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단 말이야. 문을 등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야,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우다다다다다 쿵쿵쿵 소리가 우리 빌라 복도의 침몰을 깨더라고. 무심코 움찔해서 한 손으로 문을 잡고 허리를 젖혀서 고개를 돌려서 복도 끝에 계단으로 시선을 향했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머리에 어제 봤던 꼬마를 머리에 이고 막 뛰어오는 거야. 옛날에 아줌마들 항아리 머리에 이듯이? 목마를 태운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짊어졌다고 해야 돼. 그 상태로 할머니랑 꼬마애랑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웃음을 띄우면서 열렸어. 진짜 순간 움찔해서 눈을 질끈 감고 난 그냥 그 다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포기해버렸지 뭐. 그래서? 근데 순간 내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길래 뭐지? 나 죽은 건가 싶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중년의 검은색 옷 입은 남자가 또 한 번 내 목을 잡고 방 안쪽으로 확 패대기 치면서 동시에 문은 쿵 하고 닫히는 거야. 아까 베란다에서 동생 목 조르던 그 밥 처먹던 남자? 분명 그 사람이 날 방 안쪽으로 팽개치고 조금 있다가 같이 있던 꼬마 녀석도 침대에서 슬슬 기어 나오더니 내 신발을 벗겨주더라고. 그러고는 그 신발을 입에 물고 또 팔꿈치로 슬슬 지 몸을 이끌고 신발장 앞으로 가서 퇴 하고 내려놓더니 집 문을 슬금슬금 지그재그로 팔만 이용한 채 기어 올라가는 거야. 몸 전체 길이가 60cm도 안 되던 그 꼬마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만 쓰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지그재그로 찌그덕찌그덕 소리를 내면서 문을 기어 올라서 그 동그란 유리구멍 그거 있잖아, 왜 밖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뭔지 알아 그거. 근데? 그래, 그 꼬마가 문 밖에 할머니와 꼬마에게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시끄러, 너네 안 가. 꺼지라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다시 기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럽던지 눈 뜨고는 다시 못 보겠더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꼬마 녀석이 문짝에 달라붙더니 길고 누르끼리한 자기 손톱으로 집 문을 서서히 아주 천천히 긁기 시작하는 거야. 끼리리리릭 거리는 소리 있지, 듣기 싫은 거. 양철이나 칠판 긁을 때 나는 그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자 난 바로 머리를 부여잡고 귀를 막고 생쇼를 하면서 그만 외쳤는데 내 말에 콧방귀라도 끼듯이 이번엔 문 바깥쪽에서도 같이 들리더라고. 이젠 나도 더 버틸 힘이 없더라. 그렇게 또 한 번의 밝은 햇살에 눈이 부시고 허기가 너무 져서인지 뱃속의 꼬르륵 소리에 내 스스로가 놀라서 눈을 떴어. 시계도 핸드폰도 찾지 못할 정도로 이미 난 비슷한 상태더라. 그러네, 진짜 배고팠겠다. 그럼 어제 링길 먹고 커피 한 잔 먹은 게 다야? 그래도 계속 누워있었고 자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는데 말이야. 셋째 날 일어났을 땐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배가 아픈 거야. 문득 드는 생각이 동생 녀석이 어제 분명 베란다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잘못 보거나 아니면 뭔가 예지하는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동생 놈 걱정이 앞서더라고.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했지. 야, 어디야? 엉아, 나 집인데 왜? 아니야.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엄마랑 붙어있어. 밥 챙겨 먹고. 뭐야, 엉아 집에 안 놀러와? 엄마가 만난 거 해놨는데? 동생의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래, 다행히 얘한테는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곧바로 허기가 지더라고. 전부 꿈이고 아주 더러운 악몽이라고 치부했던 며칠간의 기억들이 베란다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떠오르더라.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쥐어들고 가까운 황궁쟁반에다가 복장면 하나를 시켰어. 네, 거기 황궁이죠? 배달되나요? 여기 복명동 땡땡번지 200 땡호인데요. 복장면 하나도 배달되나요? 여보세요?
그때서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 전화가 잡음이었냐는 듯 네 복명동 땡땡번지 땡땡호요. 아 짜장면 3개요.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뚜뚜뚜. 아 뭐냐 이거. 나는 분명 복장면 하나 시켰다고. 순간 스쳐가는 며칠간의 기억들. 전기밥솥 앞에서 다 썩어문드러진 곰팡이 빈밥을 쉴 새 없이 입으로 가져가던 그 중년의 남자. 계속 칭얼대던 그 아이까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는 몰라도 이번에도 그 두 귀신이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하고 이젠 눈에 안 보이니까 안심이 된 건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무섭지도 않더라. 매번 눌리던 가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도 이젠 그 두 명의 혼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까지 왔나봐.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렇게 큰 해코지를 가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내 쪽으로 편하게 생각하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너도 참 무당이신 이모님한테 연락도 드리고 말 좀 해보지 그랬냐. 안 그래도 그날이었지 아마. 짜장면은 여지없이 세 그릇이 오더라고. 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여서 그냥 한 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나머지 2개도 랩을 벗기기 위해서 내 쪽으로 그릇을 당겨오는데 그릇이 깨진 건지 밑쪽으로 짜장 국물이 막 흐르더라고. 아 뭐야 이건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잠깐 휴지를 꺼내려고 침대 옆 조명등 쪽에 있는 꽉티슈를 잡아서 다시 돌아앉는 순간 왜? 또 뭐 있었구나. 그 귀령들이 앉아있디? 근데 더 놀라운 건 너무도 평온해 보이고 나 또한 그렇게 거부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지. 이상하지? 그렇게 실신을 밥 먹듯 할 정도로 놀라고 목 조이고 그랬던 귀신들이 지금 내 앞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말이야. 무섭지도 살이 떨리지도 기절을 하지도 않았어. 아이는 짜장 그릇에 얼굴을 묻고 신명나는 웃음만을 내뱉고 중년의 남성은 입속에 짜장을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는데 그게 다 턱으로 빠지니까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난 같이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지금처럼 좀 편안할 때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난 밑에 귀신들은 개의치 않고 침대에 누워서 이모랑 통화를 했어. 밑에서는 계속 후루룩 소리가 나고 말이지. 이모 나 지금 집인데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목소리만 듣고 있던 이모는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넌 어디든 나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모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렇게 냉랭해? 혹여나 귀신들이 기분 나쁘게 듣고 나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렇게 애써 침착한 척 용기 내서 말한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차가운 목소리로 이모는 알았으니까 말 들어. 그냥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말고. 뭔가 기분이 묘하고 찝찝한 기분으로 통화를 끝내고 그렇게 침대에 다시 걸터 앉아서 아래를 보았는데 웬일이냐? 짜장 2개는 뜯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퉁퉁 불어있더라고. 역시 이번에도 환상을 본 건가? 입맛도 떨어지고 면도 불어서 그만 먹고 짜장 그릇을 밖에 내놓으려고 문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나가려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들리지 않아서 일단 문은 열지 않고 귀만 갖다 대고 엿들으려고 바짝 붙었지. 양손에는 뜯지 않은 짜장 2그릇과 빈 그릇 하나를 들고 뭐 먹었나 보네? 가봐 할 맛이야.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괴롭히는 문 긁는 소리가 내 귀를 괴롭히더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서 그 할머니랑 이 새끼가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 억울한 마음이 갑자기 복받쳐 올라서 진짜 대화라도 하고 싶더라고. 귀신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문을 있는 힘껏 열어서 밀어 제꼈는데 근데 제꼈는데 뭐? 아니 안 열리는 거 아니야. 힘을 주고 문고리를 돌려도 돌아가질 않더라고. 뭐지 이상하네? 하고 자세히 문고리를 보니까 문이 잠겨있더라고. 근데 그때 바깥쪽에서 쭈글쭈글하고 긴 손이 문고리 바로 윗부분을 통과하더니 문고리를 탁 잡는 거야. 그러면서 사정없이 막 돌리는 거야.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철컹철컹. 진짜 시겁했다. 나는 뒤로 주저앉으면서 그 문고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멍하니. 정신줄 났지 뭐. 진짜 기분 더럽겠다. 난 뭐 듣고만 있어도 짜증나는데? 그래 그 손이 우리 집 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문고리를 잡고 세차게 흔들어댈 쯤 뒷목이 뻐근하면서 등골이 또 싸늘해지는 거야. 누가 쳐다보는 느낌? 주저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방 안쪽을 확인했는데 베란다 쪽 세탁기가 놓인 바로 위 창문이 열려있더라고. 주택가로 막혀있는 답답한 동네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스산한 5월의 바람이 버티칼을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고 있더라고. 그땐 어라? 언제 열어놓은 거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창문으로 빨리 가서 닫아야지 병신아. 그걸 그냥 느끼고 앉았었냐? 맞아 그랬어야 됐나봐. 잠시 뒤에 알게 됐지 뭐. 그 버티칼 너머 창문에는 문 밖에 있어야 할 꼬마가 고개를 빼꼼히 올려다보면서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더라. 그러더니 잠시 후 콩 소리가 나더니 방 안쪽으로 콩콩콩 뛰어오는 거야. 그 모습이 어떠냐면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고 눈 밑은 다크서클인지 검정색 물감을 묻힌 건지도 모를 정도로 진한 검은색으로 볼까지 덮여있고 치아는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오는지 그 입안을 훤히 볼 수 있겠더라. 천천히. 그런데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지라 숨이 턱 막히고 난 점점 신발장 뒤 문 쪽으로 어정쩡한 자세로 뒷걸음치게 됐어. 결국 난 우리 집 문에 등을 기대고 앉게 되었지.
지금이다 할맛이. 그 꼬마 녀석이 큰 소리로 말하던 그때 목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손의 느낌. 누군가가 내 뒤쪽에서 양손으로 내 목을 움켜잡고 아주 서서히 힘을 주더라. 그리고서는 얼마 버티지도 못했어. 바로 정신을 잃기 전에 내 앞에서 뭐가 그리 신났는지 물구나무 서기 자세로 이리저리 방 안 곳곳을 콩콩콩 뛰고 있는 그 꼬마 아이를 보고 바로 정신을 잃었지 뭐야.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눈을 감기 바로 직전에 그 콩콩콩 돌아다니는 꼬마 뒤쪽에는 시커멓고 매우 큼지막한 무언가가 서서히 보이더라.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다면 그때 니네 방에는 중년 남자, 팔로 걷는 아이, 콩콩 뛰는 아이, 문 밖에는 할머니 이렇게 4명이나 방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니야? 진짜 무서웠겠다. 네가 지금 말똥말똥 눈을 뜨고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자체가 신기해. 다행이다 싶고 진짜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쉴 새 없이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더니 귓가에 얼음풋이 속삭이더라고. 땡땡아 일어나, 이놈아 일어나라고. 익숙한 목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살이 떨리는 한기를 품은 목소리여서 바로 눈을 떴어. 주위엔 아무도 없더라고. 그 와중에도 울려대는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와 같이 건물 전체로 퍼지는 소리. 그릇 찾으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 맞다, 그릇. 주섬주섬 시켜먹은 짜장 그릇을 쥐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목소리, 그 톤, 그 느낌 그대로 또 한 번 스산하게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거야. 열지마 절대. 근데 그땐 그렇게 해야겠다는 왠지 모르겠지만 친근했던 그 말을 꼭 들어야 할 것만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밖에서 불러대던 배달원의 말을 씹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 이내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달원의 목소리도 사라졌어. 너무도 수척해진 내 얼굴을 거울로 보고서는 난 내가 귀신인가 싶을 정도의 몰골을 봤지. 깨진 거울 속으로 조금씩 갈라진 내 모습을 보고 난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고생했네. 그 밤에 난 화장실로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왔어. 어라? 화장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응, 아무 일도 없었어. 그날 밤에는 그렇게 며칠간의 불면을 다 날려보내듯 숙면을 청했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길래 잠결에 난 배달원인가? 에이, 문 열지 말랬으니까 안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문 쪽에서 몸을 돌려놓고 나머지 잠을 청하려는데 땡땡아 이모다 문 열어. 드디어 이모가 진짜 사각 팬티 바람으로 문 앞으로 막 달려갔지. 난 살면서 누군가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계신 이모는 너무도 평온한 표정으로 우리 땡땡이가 그동안 힘들었지? 어서 들어가자. 으이구 얼굴 수척해진 거 봐. 이모가 맛있는 밥 차려줄게. 그제서야 난 이모의 한 손에 들려진 커다란 비닐봉지들 속 안으로 보여지는 갖가지 과일과 햄 야채 따위들 그리고 한 손엔 작은 버너와 부탄가스까지. 그렇게 이모는 주방에서 치지직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를 시작했어. 신기한 건 가스 잘렸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챙겨오셨는지 말이야. 그렇게 맛있는 냄새에 취해서일까? 아니면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어젯밤에 잠은 부족해서일까? 스르르 그렇게 난 졸았던 것 같다. 10여 분의 시간이 지나고 귓가에는 시끄럽지는 않지만 신경 거슬리는 왜 그런 거 있지? 도서관이나 영화관에서 작게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더 신경 쓰이고 짜증날 때 누군가와 계속 속닥속닥 말하고 있는 이모 목소리에 잠을 깨고 아무 말도 않은 채 고개만 돌려 뭔가 확인을 한다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 우리 이모는 계속해서 행거 쪽과 침대 쪽을 번갈아 가면서 두리번거리며 으이구 우리 땡땡아 왜 아직 못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지 가족들 챙기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가려니 서러워서 그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이모였어. 알았어. 우리 땡땡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랑 야채볶음 다 해놨으니까 빨리 들어. 체하지 않게 물도 먹고. 물을 챙겨서 허공에 들고 있는 이모는 연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내 쪽을 획 돌아보더니 땡땡이 이놈의 자식아 넌 삼촌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냐? 빨리 인사 못해. 소리를 꽥 지르시는 통에 자는 척하는 것도 이상해 보여서 실눈을 뜨고 왜 또 그래 이모 방에 누가 있다고 그런 소리. 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모가 하는 말에 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 너도 봤잖아. 너도 알고. 네가 봤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자살하신 네 삼촌이라고. 뭐? 말도 안 돼. 그 키 큰 검정색 남자? 그 남자가 돌아가신 삼촌이라고? 되묻는 나에게 이모는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 아니 그 사람 말고 팔로 걷던 그 남자. 아니 그 아이라고 해야 하나? 충격을 먹은 나는 말도 안 돼. 왜 삼촌이 아이냐고. 키도 작더구만. 그 키가 크신 분은 이승뿐이 아니신 신의 명령을 받으신 저승사자시고 그 꼬마 아이는 우리 가문 우리 집의 수호신인데 잠시 삼촌이 이승에 있는 동안 같은 몸을 쓰고 계셨던 거야. 네 삼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있어서 한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나 보다.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흐느끼며 말씀을 하시는 이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더라. 나 또한 방 안의 기온이 차고 쎄한 기분이 들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있는데 이모님은 또 한 번 행거쪽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의 자세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우리 땡땡이 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건 여비입니다. 하면서 돈으로 보이는 봉투를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 턱하니 올려놓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이모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해를 하시면서 조심해 잘 가 라는 말씀과 동시에 절을 하더라고. 그땐 나도 모르게 따라서 문 쪽을 향해서 절을 올렸어. 그리고 한참 뒤 이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게 웃으시면서 자 땡땡아 이제 밥 먹자 그러시면서 밥을 맛있게 드시는 이모님을 보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이모 근데 왜 삼촌이 있잖아 왜 여기에 그리고 다른 그 두 명은 왜? 말을 자르시면서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오늘이 네 삼촌 가신 지 49일이다. 제대로 된 제도 못 지내줘서 그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리고 그 두 마리의 잡기들은 사장님과 네 삼촌이 너 지켜주느라고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한 거야. 그 잡기들은 원래 심적으로 허한 사람하고 사연이 많고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법인데 네가 요즘 많이 힘들고 약한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집에 발을 들여놓고 너한테 들러붙어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집안에서 널 지켜주려고 삼촌이 혼자 힘으로 역부족이니까 저승사자님까지 불러오셨나 보다. 이모에게 난 쏘아붙이듯이 말했지. 아니 근데 왜 삼촌이 내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뒤에서 나 막 밀치고 계속 겁주고 그랬단 말이야. 거울로 밀고 그런 게 삼촌이라고 하며 울분을 토하자 으이구 애기구나 우리 땡땡이. 우리 집 수호신인 동자승은 이모의 점령이기도 하고 거기에 삼촌의 영혼이 같이 들어가 있던 터라 아마 횡설수설했을 거야. 어른 목소리도 내고 아무한테나 아빠라고도 하고. 아 맞아 저승사자 보고도 아빠라고 했고 다른 잡기들한테는 욕도 하고 무서운 어른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어 라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장구 쳤지. 진짜 너랑 이모님이랑 잡기 둘이랑 완전 멋진 저승사자님이랑 삼촌이랑 쩐다 진짜. 저승사자가 왜 내 목을 졸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모한테 물어봐야겠어. 근데 아마도 내가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약해 빠져서 정신 차리라고 경고 차원에서 해준 게 아닌가 싶어. 아니 내가 볼 때는 네가 밥솥에다 해놓은 밥이 썩어서 화나신 게 아닐까 싶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이상한 할머니 있잖아요. 1층하고 2층 계단 사이에 있던 귀신 할머니랑 그 이상한 꼬마 아이 그 둘이 이 주인공을 지켜주려는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목 조르던 저승사자? 그 검은 정장 입은 사람이 목 조르는 귀신이라서 나쁜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승사자님이랑 자기 가족이었던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삼촌분이 오히려 밖에 있는 잡기들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얘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